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탔던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 손길이 한창 필요했을 어린 시절에 엄마가 할머니의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어릴 때라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 그런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모성애가 자기 목숨도 버릴 만큼 대단한 거라고 하던데 왜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 때문에 절 두고 떠났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빠가 있었고 엄마가 떠난 뒤 홀로 저를 챙겨주신 아빠 덕분에 속에 있는 원망을 드러내거나 또는 엇나가거나 할 수 없었어요. 거기다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엄마가 없다는 것 말고는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랄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면서는 더더욱 집을 떠난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 정도를 못 참아서 남편과 자식을 버렸나 싶었거든요. 특히 제가 그런 엄마를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엄마가 집을 나간 뒤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사정이 있어서 집을 나가더라도 자식이 보고 싶어 한 번쯤은 찾아온다고 하던데 저희 엄마는 제게 편지 한 장 보낸 적이 없었죠. 저도 엄마를 마냥 원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몇 번이고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고 해봐도 전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때문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아빠라면 엄마가 뒤늦게 돌아온다고 해도 받아주실 분이셨기에 저는 더욱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워하는 만큼 엄마의 빈자리를 더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특히나 딸이기 때문에 엄마가 꼭 필요할 때가 있었지만 엄마가 필요할 때마다 혼자였던 저는 더욱 외로웠죠.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탔고 저 스스로도 저에게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저는 더 조심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의 약점을 알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집안 형편이 좋은데 외로움을 타다 보니 그런 이유로 저를 쉽게 보고 껄떡대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다정함에 속을 뻔도 했지만 그 속내를 알고는 사람들을 더 멀리하게 되었죠. 그렇게 외로움이 많았던 저였지만 오히려 방어 기제로 저는 쉽게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고 결혼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 어렵게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엘리트 직업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틈날 때마다 선교 활동과 봉사 활동도 많이 해온 사람이었거든요. 약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서인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람이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듯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남편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고 아빠는 그 이유 때문에 남편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너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 아빠, 민호 씨 좋은 사람이에요. 번듯한 직업에 성품까지 좋은데 뭐가 더 필요해요? 아무리 그래도 개천용 아니냐? 사람은 괜찮다고 해도 집안 형편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서로 생각하는 것도 많이 차이 날 거고 지내는 데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특히 혹시 네가 시집살이라도 살다가 제가 이미 시부모님 될 분들 만나봤어요.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아빠는 혹시 네가 시댁 때문에 마음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아빠 걱정은 알아요. 하지만 민호 씨보다 더 좋은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요. 저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 민호 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 전부 하나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칭찬하고요. 그러니까 아빠도 민호 씨 좋게 봐주세요. 아무래도 곱게 키운 딸이 걱정되셨던 건지 아빠는 남편과 하게 된 결혼에 대해 염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남편을 만나본 아빠도 얼마 뒤에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셨고요. 아빠는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며 남편과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엄마 때문에 외롭고 우울했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저는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할 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불청객이 절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저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엄마였어요. 벌써 긴 세월이 흘렀고 평생을 그 사람을 잊으려 노력하며 살았는데도 저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은하야, 엄마야, 엄마. 기억나니?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지만 그 사람을 외면해 돌아섰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그리워할 때는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더니 왜 이제 와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니 나를 찾아온 건지 갑자기 찾아온 엄마에게 원망이 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은하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누가 내 엄마야? 난 엄마 같은 거 없어. 당신이 누군데? 누구길래 함부로 남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소리를 해? 은하야, 엄마가 잘못했어. 네가 많이 상처받았다는 거 알고 있어. 아는데. 은하,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한 번도 널 잊어본 적 없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사람이 여지껏 한 번도 안 찾아왔어? 내가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믿을 것 같아? 난 당신 얼굴 기억도 안 나. 본 세월보다 안 보고 산 세월이 훨씬 더 긴데 당신이 어떻게 내 엄마야? 어릴 적이라면 서운함보다 그리움이 더 커서 엄마를 보고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한참이나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엄마를 향한 원망과 분노는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껏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하필이면 결혼 직전에 날 찾아왔다고 하니 전 분명 엄마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를 듣고 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요. 난 그쪽 같은 사람 몰라요. 엄마는 무슨 엄마야? 난 엄마가 없다니까. 은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너한테 용서받고 싶은데 제발 엄마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요. 당신이 왜 내 엄마예요?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난 엄마 같은 거 없이 잘 자랐고 당신을 용서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놈의 엄마 소리 집어치우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구하는 엄마를 무시하다 못해 화를 냈습니다. 차마 엄마에게는 할 수 없을 만한 심한 욕까지 하며 엄마를 상처 주고 쫓아냈죠. 수십 년간 쌓인 상처가 제 생각보다 컸던 건지 그러고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또다시 어릴 적 상처가 골마 터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제 눈치를 보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여전히 제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계속 저를 따라다닌 건지 제가 가는 곳마다 엄마가 절 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건데요? 언제부터 절 따라다닌 거예요? 내가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한 거 잊었어요? 아니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은하야, 혹시 시간 있으면 엄마랑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엄마가 너랑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데. 대화는 무슨 대화? 우리 사이에 대화할 게 뭐가 있는데요? 뭐 당신이 왜 나를 두고 떠났는지 나가서 어쩌고 살았는지 그런 얘기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 와서? 내가 시집 가는 나이가 돼서? 은하야, 엄마가 미안해. 네가 이렇게 상처받았을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그따위 미안하다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 집어치워요. 미안한 사람이 엄마 노릇 한 번 안 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엄마였던 적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사이여야 서운하고 미안한 거죠. 안 그래요? 은하야, 엄마한테 잠깐만 시간을 줘.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난 할 말 없다니까요. 아니면 저번처럼 또 욕먹어봐야 사라질 거예요? 난 당신 진짜 징글징글하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사라지라고!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저와 얘기하고 싶다는 엄마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엄마가 필요했을 땐 옆에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다 지난 이야기라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전 엄마가 막무가내의 자기 멋대로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화하자는 엄마를 쫓아내기에 바빴죠. 은하야, 너 곧 결혼한다면서?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불안하고 알고 싶어서 그래. 얘기 좀 해줘, 응?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든 말든 엄마랑 무슨 상관인데요? 엄마가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결혼은 아빠랑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당신은 관심 가지지도 마세요. 그럴 자격도 없잖아요. 은하야,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엄마가 알아야지. 보여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누군지 말이나 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 엄마가 정말 내 걱정을 해본 적이나 있어요? 그렇게 내가 걱정됐으면 왜 날 버리고 떠났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시집살이가 얼마나 버거웠는진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린 자식을 버리고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게 걱정된다고요? 뻔히 보이는 수작 부리지 말고 제발 나한테서 떨어져요.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엄만 정말 네가 걱정돼서. 엄마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제 앞에 나타나 대화를 요구했지만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는 건지, 왜 내 남편 될 사람을 궁금해하는 건지,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엄마가 어디서 또 나타날까 싶어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엄마가 결혼식장까지 나타나서 엄마 때문에 우리의 결혼식을 망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을 남편이나 아빠에겐 말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꺼냈다가 괜히 일이 커질 것 같기도 했고 나만 걱정하면 될 일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쓰게 하는 게 싫었거든요. 은하야,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아니, 왜? 그냥 요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서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걱정은 무슨. 그런 거 없어. 은하야, 혹시 우리 결혼이 망설여지거나 그런 거야? 왜 여자들은 결혼식 전에 그런 우울감이 생기기도 한다고 그러던데. 아니야, 망설여지다니. 내가 이 결혼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결혼식 준비도 그렇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아무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자꾸 욕심이 나나 봐. 준비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렇네. 그래? 정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그게 아니면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그렇다면 다행인데 나는 또 혹시나 나 때문인가 걱정했지. 알았어. 그럼 나도 도울 거 있으면 열심히 도울 테니까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 알겠지? 응.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다. 고마워.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을 전가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혼자 엄마에 대한 일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결혼식 날이 다가올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걱정과 달리 결혼식 당일까지 엄마에게서는 별다른 낌새가 없었지만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는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어떤 신부들보다 복잡한 마음으로 예식장으로 향했고, 신부 입장할 때부터 예식이 끝날 때까지 저는 긴장을 놓칠 수 없었죠. 결혼식 내내 식장 안을 계속 힐끔대며 혹시나 엄마가 어딘가에 나타나지 않을까 찾았어요. 왜 그래? 누구 올 사람이라도 있어? 아까부터 계속 식장을 살피네? 아니야. 그냥 누구누구 왔나 궁금해서. 당신 친구들 올 사람들은 다 온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네. 너무 긴장되고 정신없어서 제대로 못 봤거든. 그런 자기는 생각보다 긴장되진 않았나 봐. 누구 왔는지 신경 쓸 겨를도 다 있고 결혼식 준비를 열심히 한 것 치고는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만큼 중요한 날이니까 더 신경 쓴 거지. 아무튼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다행이야. 그래, 고생 많이 했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결혼식 끝나면 다 내려놓고 쉬자. 고생했어, 은하야. 하지만 다행히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결혼식 올렸다는 안도감에 해방된 것처럼 행복한 기분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었어요. 인생에서의 가장 행복한 날을 즐길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불청객인 엄마가 나타나 봐야 망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엄마가 나타나길 벼르고 있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더는 내 인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벼르고 있는 걸 마치 알고 있다는 듯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무방비로 있을 때 나타나서 사람을 불안에 떨게 만들더니 막상 찾아오길 바라며 작정하고 있으니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얄밉게 느껴지던지 엄마를 찾아내서 화풀이를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 인생에서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저에게 좋은 거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다시 엄마를 잊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과 하게 된 결혼 생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부재로 인해 그토록 바라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말이에요. 이후 정말 마음 놓고 행복하게 남편과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오랜 제 꿈이었기에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또 결혼 전 갑자기 나타난 엄마 때문인지 결혼 생활이 더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어릴 때 상처를 다시금 후벼파고 엄마 없이 자라며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더 행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도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좋은 남편이었기에 저의 신혼생활이 더 행복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제 얼굴은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밝고 좋은 기운이 넘쳐 흘렀죠. 그걸 제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말입니다. 문아야, 너 요즘 시술 뭐 받니?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야, 은하가 시술 받아서 얼굴이 좋겠니? 남편한테 사랑받으니까 얼굴이 좋지. 안 그러니, 은하야? 그런가? 나 요즘 특별히 뭐 하는 거 없긴 한데. 다들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네? 너 얼굴 엄청 좋아졌어. 결혼식 올리기 전에 다이어트한다, 피부과 다닌다, 난리칠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니까? 너 진짜 행복한가 보다. 얼굴이 좋다 못해서 몸에서도 행복하다는 기운이 막 발산한다니까? 진짜 얼마나 다행인지. 네가 행복해 보여서 마음이 놓여. 그래, 나도 얘 SNS 글 올라오면 내가 더 기분 좋잖아. 진짜 행복해 보여서. 우리가 평소에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너 걱정을 많이 했다고. 너 어릴 때부터 어머니 때문에 항상 위태위태해 보였거든. 그렇다고 네가 딱히 엇나가거나 실수한 적은 없었지만 저러다 한번 크게 엇나가면 어떡하나. 외로움 잘 타서 이상한 남자 잘못 만나면 어떡하나.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니? 근데 너무 좋은 남자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우리가 좋아. 맞아, 진짜 우리가 행복해. 민호 씨가 남편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너 진짜 민호 씨 잘 만났어.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민호 씨가 좀 잘났어. 얼굴 잘생겼지, 학벌, 직업 전부 다 좋지, 착하지, 키 크지. 사람이 좀 모자란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 없잖아. 거기다 사람이 좀 잘나면 자기도 잘난 거 알아서 거들먹거리거나 허세가 있거나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집이랑 일밖에 모른다며? 그런 남자 요즘에 찾기 힘든데 네가 그런 남자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민호 씨한테 고마워. 또 그런 남자 만나서 행복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하 너에게도 고맙고. 저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친한 친구들은 저의 행복이 누구 덕분인지 알아차리고 제 남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또 남편에 대한 칭찬을 만날 때마다 해줬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이라면 남편 칭찬을 닳도록 했고 요즘 보기 드물게 좋은 남자라며 입을 모아 말해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고 그 행복감에 취해 중요한 일까지 잊어버리게 만들었죠. 제가 잊어버렸던 중요한 일은 혼인신고였어요. 여보, 우리 뭔가 잊은 게 있지 않아? 잊은 게 있어? 글쎄, 오늘 하려고 했던 거 다 한 것 같은데?
아닌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뭔가 잊은 느낌인데. 뭐지? 내가 뽀뽀를 안 해줘서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했네. 30분에 한 번씩 뽀뽀해줘야 한다는 걸 잊었어. 아니, 진짜 뭔가가. 당신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괜히 그런 기분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괜히 불안하고 뭘 잊어버린 듯한 거 아니냐고. 우리 어제도 오늘도 해야 할 거 다 했고 빼먹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주말 마지막 여유를 마음껏 즐. 그래. 우리 안 했잖아. 뭘? 뭘 안 했는데? 여보, 우리 혼인신고 안 했어. 신혼여행 다녀와서 한다 말만 하다가 혼인신고하는 거 잊고 있었네. 맞다. 혼인신고 해야 했지? 아유, 정말 잊을 게 따로 있지. 혼인신고를 어떻게 잊냐. 그러게. 우리 둘이 좋다고 그걸 잊고 있었네. 저도 남편도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좀 늦었다고 저와 남편이 한 결혼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 날이라도 바로 할 수 있었기에 놀라기만 했을 뿐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이틀 뒤에 제가 쉬는 날이라 친한 친구와 만나 얘기도 나누고 그 친구가 혼인신고서의 증인이 되면 되겠다 싶어서 이틀 뒤 혼인신고를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불청객이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잠잠하던 엄마였죠. 엄마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결혼식을 올린 뒤에는 엄마에게 그동안의 원망과 화풀이를 하려고 벼르고 있었지만 그땐 또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괜히 기분 나빠지는 일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았다가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듣게 되든 화낼 게 뻔했으니 받질 않았던 거죠. 그러자 엄마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자 역시 저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시로 일관했지만 계속해서 날아왔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게 됐죠. 은하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래, 내 문자 봤니? 저기요, 그만 좀 하시죠? 그만 좀 하라는 게 무슨 말이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세요? 뭘 원해서 이러는 건데요? 아니, 뭘 원하든 말든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연락하지 말라고, 찾아오지 말라고. 자식 버리고 간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계속 이러세요? 자식 버리고 갔으면 끝이죠. 더 이상 우리 사이도 엄마와 딸이 아닌 거죠. 엄마가 먼저 어린 날 버리고 갔으니까. 버리고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니까. 나 매번 똑같은 말하면서 똑같이 열내는 거 지겨워요. 엄마가 연락해오면 미친 여자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내가 싫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연락해오면, 찾아오면 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날 버리고 간 엄마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락하지 말라고요. 은하야, 엄마가 미안한데 이번엔 엄마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겠다고 연락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가 그만하라고요. 용서를 구하든 뭐가 됐든 연락하지 말라고요. 엄만 남의 일에도 이렇게 스토커처럼 쫓아다니고 연락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하지 말라고요. 엄마랑 나는 남이니까 남처럼 대하듯 하라고요.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하라고요. 내가 엄마 원망하니까. 엄마에게 분노를 잔뜩 쏟고 나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엄마는 스트레스가 되는 존재였고 꿈에 그리던 저의 행복한 가정을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연락을 마지막으로 전화 수신도 차단했고 문자도 차단했죠. 또 머릿속으로 제게 엄마는 없다고 이제까지 엄마와 있었던 일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틀이라는 시간이 후딱 가고 혼인신고를 하는 날이 됐죠. 혼인신고를 하는 날, 친구와 먼저 만나 밥을 먹고 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오랜 친구였고 저와 엄마와의 일도 알고 있어서 이틀 전 엄마에게 연락이 왔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와 남편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라 제 기분 좀 알아달라고 열을 올리며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도저히 엄마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즘엔 보험이나 대출 광고가 휴대폰 번호로도 걸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무시한 채 친구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연달아 3번이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 정도면 스팸 전화는 아니겠다 싶어서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또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은하야,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다오. 나 은하 너에게 뭘 바라고 전화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바랄 수 있겠니? 내가 뭐라고? 네 말대로 난 자식도 두고 간 사람인데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도 네가 날 만나고 보인 반응 보고 네 인생에서 사라지려고 했어. 그런데 내 자식이 처한 상황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니. 좋은 일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데 말이야. 또예요? 또? 정말 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네요. 자식 버리고 떠나는 것도,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연락해 오는 것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처한 상황이 뭐요? 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날 버리고 간 것 때문에 평생 외로워했고 편부모 가정인 내가 제대로 된 가정 꾸릴 수 있을까 불안함에 떨었는데 이젠 너무 행복한 세상에서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뭐 어떻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행복해서 혼인신고하는 것도 잊고 살 정도로 지냈어요. 꿈속에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그런 제가 무슨 상황에 처했다고. 나 참. 그럼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단 말이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부탁드린 소원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은아야, 너 네 남편이라는 놈과 혼인신고하면 안 돼. 결혼식이야 이미 해서 어쩔 수 없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 너무 힘들어져. 아빠랑 내가 있는 가정 파탄 낸 것도 모자라 이젠 제 가정도 파탄 내려고 하세요? 그래도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인데 자식의 행복한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가 휴대폰 수신 차단하니까 이제 번호까지 바꿔서 연락하시나 본데 저 이 휴대폰 번호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연락 안 된다고 직접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남편과의 행복 깨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땐 날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엄마라고 해도 용서 못해요. 그때부턴 나도 말이 아니라 손이 나갈 수도 있다고요. 예은아야,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너 혼인신고하면 안 돼. 내 얘기 좀 듣긴 뭘 들어요? 그리고 덕분에 혼인신고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도 오늘 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곧장 가서 해야겠어요. 그래야 내 기분이라도 풀릴 것 같으니. 저는 엄마 전화를 끊고 한참 씩씩거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엄마와 나눈 대화가 얼마 되진 않는데 왜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사람 속을 뒤집고 괴롭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제 인생을 잡고 끌어내리려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죠. 저는 친구에게 조금 전까지 하던 엄마 욕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아까보다 더 흥분하고 강한 어조로 엄마를 욕했죠. 친구는 그런 제 말을 다 들어주며 위로해줬고 그렇게 한참 동안 친구에게 감정을 쏟아붓고 위로를 받은 저는 혼인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땐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엄마인 걸 알고 전화를 바로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휴대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마가 절규하는 겁니다. 은하야, 안 돼. 절대 안 돼. 그 놈은 아니야. 아니라고. 너 어디야? 너 어디니? 아직 혼인신고 안 했지? 아니지? 쩌렁쩌렁 울리는 엄마 목소리에 다시금 짜증이 밀려와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와 얘기를 나눠보라고 했어요. 은하야, 잠깐만. 나 누구보다 네 사정 잘 알잖아. 이제까지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가 어머니께 가진 감정이 어떤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너 어머니랑 제대로 얘기 나눠본 적 없잖아. 그리고 이번에 연락하신 건
너 두고 떠난 일에 용서를 빌고자 한 것도 아니라며. 그럼 얘기라도 들어보고. 너까지 왜 그래? 넌 이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니 이게 정상이냐고. 알아. 누가 들어도 이상한 거. 근데 네 어머니잖아. 그럼 너에게 해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설령 나쁜 마음에 한 말이라고 해도 무시하면 되잖아. 너 더 이상 어린애 아니잖아. 그럼 무슨 일인지 듣고 나서 판단하자. 야, 내가 우리 남편이랑 혼인신고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 너도 알잖아. 우리 남편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 아는데. 그래도 네 어머니 이야기는 들어보자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마무리 짓자. 어머니와 너의 관계. 저는 친구가 해준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저의 성장 과정을 모두 다 본 친구 중 하나였고 제 속 이야기도 가장 많이 들어준 친구였어요. 또 제가 행복해지길 가장 바라던 사람 중 하나였죠. 그런 친구의 말을 흘려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시 생각을 고른 뒤 휴대폰을 들었어요. 엄마에게 만나보겠다고 했죠. 이후 30분 뒤에 엄마가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자리를 비켜줬고 엄마와 저 단둘이 카페에서 마주 앉게 됐죠. 그런데 엄마는 숨도 고르지 않고 자리에 앉자마자 혼인신고를 했는지부터 물어봤어요. 은하야, 너 혼인신고는 했니? 안 했어요. 하러 가는 중에 전화 받은 거예요. 다행이다. 너 혼인신고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왜 제가 남편과 혼인신고하면 안 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하실 말씀이 제가 듣기에 허무맹랑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땐 이 자리 일어날 거예요. 또 제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평생 연락하지 않겠다고요. 약속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나 이번 일만 얘기하면 네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날게. 자식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내가 없어야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내가 네 곁에 있겠니? 그럼 말해보세요. 왜 제가 남편과 혼인신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놈 아주 못쓸 놈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그놈이 너 이용하는 거라고. 인간 말종의 쓰레기 같은 놈이 그놈이라고. 저기요. 내가 분명히 말해. 그러니까 제 남편이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 증거나 이유를 말하라고요.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비방하지 말고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또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돌이표처럼 엄마에 대한 원망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왜인지부터 말하세요. 미안하다. 그놈, 아니 네 남편만 생각하면 내가 흥분해서.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봐봐. 내가 너 결혼하기 전부터 바로 며칠 전까지 직접 쫓아다니며 찍은 것들이야. 직접 쫓아다녔다고요?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옆에 이 여자 때문에? 엄마, 이 여자 이 사람이 다니는 회사 사람이에요. 나이는 다르지만 전문 분야도 같고 입사 동기라서 같이 어울려 다니고 소송도 자주 같이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겨우 이거 가지고... 엄마가 제게 보여준 사진은 남편이 한 여자와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인사도 했고 몇 번 같이 어울려 논 적도 있었죠. 남편 로펌의 동료 변호사였거든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오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겨우 이걸로 이 난리를 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의 결혼을 찢어놓을 거면 2번이고 3번이고 확실히 알아본 뒤에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짜증이 좀 났었는데 그 다음 엄마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 그 여자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찍힌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이 여자 변호사 아니야? 네 남편 회사에 이 여자는 없다고. 그리고 어느 변호사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닌다니? 이거 술집 여자들이나 입는 옷 아니니?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강남의 술집으로 유명한 거리야. 이 여자 술집 여자라고. 엄마가 비슷한 사람이란 착각한 거겠죠. 멀리서 찍으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 같아 보여요. 물론 닮긴 닮았는데.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래? 네 남편이 조금 전 그 여자가 들어간 술집으로 들어가는 건 뭔데?
그리고 여기 같이 나오는 장면은 뭐고? 이게 우연이야? 이게 닮은 사람이냐고? 엄마가 연달아 보여준 사진에는 조금 전 봤던 여자가 홀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은 남편이 술집에서 그 여자와 나와 차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때부터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두 얼굴의 남편이 말이죠. 엄마가 찍은 사진에는 제가 동료 변호사로 알고 있는 여자 이외에 다른 여자들이 더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사진 중간중간에는 꼭 남편이 그 여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죠. 저는 엄마 휴대폰을 들고 손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엄마는 그런 제 손을 포기해 잡아주곤 제게 그 사진들을 찍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줬죠. 내가 일부러 네 남편을 의심하고 그 뒤를 캐려고 한 건 아니야. 처음엔 오해했어. 처음에 보여준 여자를 착각하고 따라 나섰던 건데 회사 동료가 아니라는 걸 알고부터 쫓아다니게 된 거지. 그러다 만나는 여자가 저 여자 한 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저놈이 겉으로 또 사회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른 놈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은하야, 네 남편 너에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놈이야. 내가 알게 된 저놈은 여자를 발톱에 떼 정도로 보는 아주 못된 놈이야. 엄마,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이 여자랑 찍혔다고 해서 다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건 보장 못하잖아요. 의뢰인일 수도 있고 아는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 더 들려줄게. 대신에 놀라면 안 된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들을 수 있겠지? 또 뭐가 있어요? 그래. 그놈이 어떤 놈인지 밝혀줄 게 하나 더 있어. 대신 이건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네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 엄만 제 걱정이 됐는지 몇 번이나 제게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도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술 취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녹음을 제게 들려줬어요. 남편의 본 모습과 본심을 알 수 있는 대화를요. 근데 오빠는 왜 우리 가게에 나와서 꼭 카페를 가? 사진을 왜 찍고? 아이고, 집에 있는 와이프 안심용. 이래야 내가 술도 좀 덜 취해 보이고 술자리 싫어서 빨리 나온 티가 나잖아. 나 항상 우리 와이프한테 회사 분위기상 의뢰인 때문에 억지로 술자리 가진다고 하거든. 오빠 와이프한테 잡혀 살아? 그래서 예전처럼 술 안 마시는 거야? 그런 거면 오빠 좀 별로다. 난 오빠가 변호사라고 하길래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야, 나도 대충 밖에서 굴러다니는 여자 만났으면 떵떵거리고 살지. 우리 예쁜이 매상 올려주려고 술도 실컷 먹고 외박도 좀 하면서. 예전처럼 말이야. 근데 이 오빠가 결혼한 사람이 평범한 여자가 아니거든. 내가 한동안 잘 보이며 살아야 할 만큼 그 여자 집안이 잘 살아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 오빠가 한동안 매상 못 올려줘. 대신 오빠가 쉬는 날 우리 예쁜이 선물 사줄 테니까 오빠 미워하면 안 돼. 뭐 하는 여자길래 오빠가 쩔쩔매? 그냥 집이 좀 잘 살아. 그리고 오빠 집안이 워낙 못 사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한테 잘하는 거야. 별로 내 스타일도 아닌데 엄청 사랑하는 척까지 하면서 결혼까지 한 거고. 오빠 나쁜 남자인 건 알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리고 야망도 엄청나고. 야, 솔직히 말이 변호사지 이것도 집안이 빵빵하거나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없으면 별거 없어. 근데 오빠 집안이 못 사니까 그걸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내가 마냥 나쁜 남자인 건 아니야. 우리 와이프 있잖아. 그 여자가 완전 애정결핍이거든. 어릴 때 엄마가 집 나가서 그렇다는데 또 의심은 오질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나이 때까지 남자도 몇 번 못 만나본 사람이야. 그런 여자한테 내가 완벽한 이상형이 돼서 잘해주는데 이게 왜 나쁜 남자냐? 나도 그만큼 노력하고 봉사하는 건데. 거기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예전에 비해 널 몇 번이나 만나? 엄청 줄였잖아. 술도 엄청 덜 마시고. 나도 내 인생에서 많은 부분 양보해주고 희생하고 있다니까. 그 여자 나 아니었으면 노처녀로 늙다가 평생 혼자 살았어. 그러니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아우, 그래도 변호사라고 말은 엄청 잘하네. 그래서 평생 양보하고 희생해주면서 살게? 오빠 좋아하는 술도 여자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내가 미쳤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랑 평생 살게?
내가 그 집 도움받아서 원하는 자리까지 가거나 또는 우리 장인 죽어서 그 재산 내가 나눠 받을 때 그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막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쁜이 관리 열심히 해. 그때도 이 오빠 사랑받으려면 얼굴도 몸매도 관리 잘해야 한다. 남편 입에서 그렇게까지 저급한 말들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절 우습게 보는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참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잡고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저의 아픔을 알면서도 절 가지고 논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을 두들겨 패주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놈을 죽이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놈에게 어떤 식으로든 절 가지고 논 것에 복수하고자 찾아갔죠. 남편 회사 앞에 도착해서는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저는 착한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남편에게 뺨을 때리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얼굴은 왜 그렇고? 당신 울었어? 울었어? 왜? 내가 왜 울었는지 궁금하긴 하니? 정말 신경 쓰여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해서 그래? 사람들 보는 데서 왜 소리를 질러? 무슨 말하는 거고? 개자식, 쓰레기 새끼. 나 가지고 노니까 좋았냐? 좋았어? 애정결핍에 모자란 년 가지고 노니까 좋아? 은하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연기하지 마, 쓰레기 새끼야.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 가지고 논 건지 다 알아. 네가 무슨 목적으로 내게 접근한 건지도 다 안다고. 그리고 너 아주 더럽게 살더라. 술집녀... 여보,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자. 제 입에서 남편의 정체를 다 안다는 듯한 말이 나오자 남편은 황급히 제 입을 막고 회사 건물 밖 구석진 곳으로 절 데리고 나갔어요. 남자인 남편에게 힘에 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그대로 끌려가게 됐죠. 야, 이 쓰레기야. 왜 날 여기로 데리고 온 건데? 왜, 부끄럽냐? 네 정체가 들킬까봐 부끄러워? 여보,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내가 무슨 목적으로 당신에게 접근해? 그리고 뭘 가지고 놀아? 이 개자식, 나 다 확인했어. 네가 술집에 드나들고 거기 여자들 끼고 사는 거 다 알았다고. 너 결혼 전에도 그런 데 다니면서 살았다며? 네가 만난 술집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던데? 손으로 셀 수가 없던데? 은하야, 오해야, 오해. 술집에 간 적은 있어. 근데 업무상 가게 된 거고 거기 여자들도 정보원으로. 이 쓰레기 새끼. 야, 네가 때린다고 내가 맞겠냐? 너 제발 흥분 좀 가라앉히고. 뭐야? 당신 누구야? 누군데 주먹질이야? 모르쇠로 나오는 남편에게 약이 올랐던 저는 다시 한번 주먹질을 했지만 이번에도 남편에게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남편의 뺨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엄마였어요. 엄마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남편을 때렸죠. 나쁜 새끼.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새끼. 네가 감히 우리 딸을 속여? 네가 감히? 엄마. 뭐? 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친어머니라는 거지? 어릴 때 도망갔다고 한? 진짜. 오늘 다들 왜 이러는 건데? 왜 이러는 건데? 자,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보자. 네가 착하고 순진한 사람처럼 연기하는데 여기 나온 놈은 누구길래 술집 년을 이렇게도 여러 끼고 다니는지 한번 보라고, 이 개자식아. 은하야, 넌 가만히 있어. 네가 때리면 이놈이 또 꼴에 변호사라고 뭘 어떻게 걸고 넘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너 대신 실컷 패줄게. 엄마는 교도소 가도 되니까 내가 대신해주겠다고.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죽어봐라. 우리 딸 속이고 맘 가지고 논값 치르자고. 야!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사람을 물어? 손가락! 손가락을 물면 어떡해? 여보, 당신 엄마 좀 말려봐! 말려보라고! 엄마는 남편을 붙잡고 이빨론 물고 손으론 때리고 꼬집었어요. 남편은 소리를 꽥꽥 지르며 엄마를 좀 떼어달라고 했고요. 저는 엄마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걱정됐다기보다는 엄마가 혹시나 다치게 될까봐,
저 때문에 곤혹스러워질까 봐서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손으로 다가오지 말라 휘저었어요. 그리고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남편을 향한 직접적인 복수는 엄마가 대신해 주겠다는 걸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던 저는 지켜만 봤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엄마와 남편을 떼어놓았을 때 엄마를 향해 고소하겠다는 남편에게 뺨을 때리고 말했죠. 아이씨,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내 몸이 시간당 얼마인 몸인데. 아이씨, 옷도 엉망이고. 아줌마, 내가 아줌마 고소할 거야. 객기 부린 거 후회하게 만들겠. 아! 뭐야? 야, 이은아, 넌 또 왜 그래? 나 도와주지도 않고. 너 우리 엄마 고소하기만 해봐. 그땐 네가 뭔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 거야. 아니다. 지금 당장 알려줄까? 뭐? 뭐긴 뭐야. 착한 척 순진한 척하고 다니는 엘리트 변호사가 술집 여자 여럿 만나고 다니는 쓰레기라는 걸 알리겠다는 거지. 그럼 자일도 너한테 사건 맡기겠다? 회사에선 널 데리고 있겠고? 백도 집안도 받쳐줄 거 하나 없는 너를? 야, 은하야. 너 우리 엄마 고소하면 그대로 매장당할 줄 알아. 그리고 나랑 헤어지는데 질척거리면 아작날 줄 알고, 알겠어? 은하야, 알겠냐고? 알았어. 저는 남편을 협박한 뒤 옆에 있던 엄마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한 카페에 앉아 엄마와 함께 흥분된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고맙다. 나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 겪게 만들어서. 내가 엄마 노릇만 잘했었어도 이런 일은. 앞으로 네 앞에서 평생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조심하면서 살아. 꼭 행복하게 살고. 엄마, 만약에 내가 예전에 못한 엄마 노릇 하시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이제라도 내 옆에서 엄마 노릇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 말 뜻은... 솔직히 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옳은 건진 모르겠어요. 아직 엄마를 다 믿을 수도 없고 용서도 못했어요. 근데 다시 나타난 엄마 보면서 또 오늘 일 겪으면서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은하야, 진심이니? 나 같은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야? 은하야, 정말 고맙다. 엄마가 진짜 잘할게. 지금까지 못한 엄마 노릇 할 수 있게 정말 잘할게. 정말 고맙다, 은하야. 저는 엄마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생각해보니 다시 만나게 된 엄마는 제 모진 말과 행동에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또 저도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하는데 저보다 더 어렸던 그 당시 엄마도 인생에서 크게 후회할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해 보기로 한 거죠. 이후 저는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고 다행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복잡한 행정처리까진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추악한 남편의 실체를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깔끔하고 빨리 남편을 잊을 수 있었고요. 엄마랑은 아직도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에요. 전보다는 덜 어색하고 더 가까워진 상태로 말이죠. 저는 이번 연도에 딱히 큰 바람이 없어요. 오로지 엄마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고 그런 엄마와 함께 짧게라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관계의 진전만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찾게 된 엄마와 앞으로의 몇십 년을 잘 교류하며 지낼 수 있게 말이죠.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